브라질. 그러면 일본인들에게도 1900년대 초반부터 2차 세계대전 패망한 이후까지 그때도 기회의 땅이었는데 그 다음은 기회의 땅이 아니냐? 지금도 브라질은요, 중남미 전역의 국가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사실 중남미 국가의 경제적인 흐름은요, 브라질 경기가 좋으면 본인들의 경기도 좋고, 브라질 경기가 나쁘면 본인들 경기도 나빠지는 구조로 브라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요즘 경기 좋아서 우리나라도 경기 좋죠. 이런 정도니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뭔가 일감을 찾아서 아니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서 브라질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인근에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브라질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처음엔 돈이 없겠죠. 그래서 어디에 산다? 이게 브라질을 대표하는 파벨라라는 하나의 빈민촌의 모습인데요. 파벨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 고유 명사가 아니라요. 바로 이런 파벨라들이 브라질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이게 브라질 전체에 이 파벨라와 같은 이런 데서 사는 극빈층이 몇 명이냐면 10명 중에 1명인데요. 이 10명 중에 1명에 해당되는 이 파벨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근 중남미 국가로부터 넘어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파벨라는요, 화면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보시면 대충 보이시죠? 창문이 없어요. 다 뚫려 있습니다. 왜냐? 돈 되는 건 다 갖다 팔거든요. 유리 돈 되는 거니까 갖다 파는 거예요. 특히 브라질 경기는 중남미 경기와 마찬가지로 물가의 급등락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비쌀 때는 내가 이번에 주급받아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는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 있는 물건들 갖다 팔아야 되는데 유리도 갖다 띄어다 파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파벨라는 대부분 유리창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벨라는요, 저 같은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여기는 지금은 좀 많이 궤도에서 낮았다고는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찰도 못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여길 들어가려면요, 경찰이 이 안은 그럼 누가 치안을 관리하느냐? 이 안을 관리하는 갱들이 있어요. 그 갱들이 각자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여긴 누구 갱 위치, 여긴 누가 관리하는 갱, 여긴 누가 어느 갱이 관리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지역에서 일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그쪽 갱들에게 허락을 서로 받아요. 그러니 파벨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를 관리 감독하는 갱에게 도움을 받고 아니면 허락을 득한 다음에 가지 않고서는 진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 중에서 두세 개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치안이 불안정한데, 그럼 살인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누구를 죽이고 나서 일로 숨어 들어가면 사실 알기가 어려웠던 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금 낮았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개선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이 파벨라가 많은 이유도 뭐다? 브라질이 아직까지도 중남미 다른 지역에서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기회를 찾아서 몰려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벨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범죄자들의 은신처 역할을 해주고 거기는 공권력이 적용되기 어려운 구역이 되다 보니까 범죄라는 게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브라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다가 옥에다가 주차를 한다, 집 밖에다 주차를 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브라질은 모든 그 어떤 가게가 다 유료 주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면, 쇼핑몰 같은,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요, 거기서 물건 사고 나가면 주차는 공짜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브라질은 아니에요. 주차비 따로 꼭 다 받습니다. 왜? 그 회사, 그 백화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백화점들이 상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백화점에서 사세요라는 그 세일즈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주차비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브라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돈을 꼭 내고라도 그 백화점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 주차장 안에다 차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도로변이나 바깥에 주차를 해놓으면 어떻게 됐느냐? 한 2시간, 3시간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차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웃긴 소식을 저도 주재원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퀴 4개를 그냥 다 훔쳐가요. 그러니까 쇼핑하고 나왔더니 내 차에 바퀴가 없어진 거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부른다? 우리나라처럼 보험회사가 이렇게 빨리 달려오는 경우 없어요.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브라질 같은 곳은 밖에다 주차를 할 수가 없다.
바로 그렇게 범죄가 창궐 하는데 국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아, 여기 숨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 밖에 4개만 쉬라고 같이 갖다 팔면 자기가 일주일 한 달 일한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한 돈이 나오는데 당연히 그걸 해야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이렇게 범죄가 많은 이런 국가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역시 기회를 찾아서 온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벨라요. 낮에 보면 굉장히 음산하고요. 또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여기 이제 저는 옛날에 여기 브라질의 빈민촌은 안 가봤지만 베네수엘라의 파벨라 못지않게 굉장히 그 우범지대라고 하는 빈민촌은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EBS에 요즘 조회수 250만 명 보고 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거기는 딱 들어가면 주변에서 절 쳐다보는 눈빛이 일단 일반인 눈빛이 아니에요. 굉장히 동물적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굉장히 눈이 좀 살벌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아, 정말 살벌하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이 파벨라를 보면요. 제일 아름다운 게 이 파벨라예요. 자,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이 창문 하나하나마다 불빛이 막 총천연색으로 다 빛나면서 저기 다운타운에서 그냥 호텔 숙소에서 저 멀리를 이제 쭉 보면 저기 이렇게 막 빛이 찬란한 어떤 단지가 있어요. 와, 저긴 뭐 부촌이에요? 저긴 뭐예요? 아까 지나갔던 파벨라 근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역설적이죠. 이게 중남미 국가의 모든 빈민층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밤에 빈민층이 제일 밝아요. 그래서 혹시 여행을 가시거나 특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들어섰다고 유턴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일단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크게 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몇 블럭 차로 사실 1, 2분 딱 밟으면 완전히 다른 동네로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보면 주변이 음산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크게 잘못 왔구나 생각하는 방법이 음산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계속 SL 밟고 갔는데 저쪽 바로 맞은편이 뭔가 이렇게 밝아. 창문들이 다. 그러면 아, 저긴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확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길을 찾던 해야지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갔다가는 뭔가 좀 우려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